예, 여러분, 이번에 그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그 선거법,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서 그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자한당, 정말 이 사람들 그 행태를 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고 어이가 없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 요번에 그 이 나경원과 자한당 일당들, 이 사람들을 저는 그 2500년 전에 그리스 법정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그 직접 민주주의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3권 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은 그 민회, 그래서 그 민회의 정족수가 6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 행정기관으로서는 그 500인회, 그래서 이제 10개 구역에서 50명씩 추첨을 해서 선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법원은 그 30세 이상으로 해서 시민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배심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소송인 경우에는 약 한 200명, 그 다음에 공공사안인 경우에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매우 중대한 공공사안은 1000명, 1500명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원고와 피고 각자에게 연설 시간을 3시간씩 그 맥시멈을 주고 재판은 추첨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이 원고와 피고는 이 배심원들을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배심원들을 설득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유죄 무죄와 형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 시대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3명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중에서 오늘은 그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하고 연설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거는 논리죠. 그래서 얼마나 논리 있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영어의 페이소스하고 좀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그 듣는 사람 상대방의 심리 상태, 그리고 감정 상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이 잘 된다. 예,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토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신뢰도,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말하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자기의 나름대로 신뢰를 구축을 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중에서도 이 에토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페토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 3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이 나경원과 자한당의 말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죄를 한번 판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당시에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그리스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민회, 그 다음에 500인회, 그 다음에 법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작위로 추첨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추첨이 됐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디오테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에 너무 그 책임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고요. 여기서 비롯된 게 바로 영어의 이디오트입니다. 아시죠? 네. 천치, 바보,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바보 취급, 천치 취급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경원과 자한당이 최근에 한 말들을 이 그리스 법정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까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대한민국의 판사, 배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로고스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에서 말이죠. 문제가 심하게 된 게 국회의원의 상임위 그 사보임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은 6항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이 될 수 없다. 임시회 중에는 회기 중에 개선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보임 할 수 없다 이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불법이다 탈법이다 지금 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체를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 조항만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그 의원이 너무 단기간 내에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회기에서 선임된 의원은 그 회기 내에서 교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보통 30일인데 우리나라 그 정기국회는 9월밖에 없습니다. 예. 매년 9월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은 나머지가 전부 다 임시국회인데 그 한 명의 의원을 사보임을 시키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이 오신환 의원은 이게 요번 4월달 회기에서 선임이 됐다라고 하면 그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오신환 의원은 작년부터 사개특위 위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임시국회고 뭐 30일 뭐 어쩌고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보임은 국회법에 의해서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2018년 7월 달 이후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 당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사보임을 한 게 모두 23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그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라고 사실상 합법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젠가요? 그 신경민 의원도 요번에 그 4월 17일 날 그 KT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이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날 당일 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을 사보임을 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이거 바꾸는 게 무슨 문제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 2002년도에 김용신 의원은 그 당시 그 한나라당이었는데 자기 당하고 의견이 같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때 사보임을 당합니다. 예. 사보임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뭐냐 해가지고 김용신 의원이 그때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예. 그런 판례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지금 논리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금 여러분 뭐 TV에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요번에 그 새로 2012년에 만들었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그 회의 방해죄. 여기 보면은 그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거기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재물 손괴 이런 거 하면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물을 손괴하거나 서류, 그 밖에 물건 이런 것들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 이은재 요번에 국회 의원과 직원 팩스 그거 뺏어가지고 막 훼손시키고 이런 거 다들 보셨잖아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거는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지금 바로 잡아가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이 국회 선진화법 여기에 지금 당연히 걸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행동을 보면은.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뭐냐? 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우리는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항권이라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 얘기는 자, 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불법이니까 이런 불법을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게 이게 정당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합법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이게 불법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유죄예요. 이거 자체로 그냥 유죄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저항권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 저항권 또는 혁명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사보임을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절차가 이게 무슨 우리나라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까? 이게 그 정도로 귀중한 그 정도로 국가 자체를 막 흔들 정도로 위중한 겁니까? 이 저항권은요, 보통 우리가 4.19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이다, 무슨,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아무데나 이렇게 저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사보임을 한 게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불법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로고스를 했으니까 파토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토스. 파토스는 듣는 사람, 상대방의 정신상태, 심리상태,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배심원들이 각자 다 틀려요. 너무나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론조사, 이거를 저는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선거법 바꾸는 거, 그거 포인트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자. 지금 취지는 그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의원수를 비례로 하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58%, 66%. 그 다음에 수를 증가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59%, 78%. 이게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게 여기에 맞게끔 해서 지금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한다고요? 그러면은 일반 대중의 우리가 파토스에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공수처 설치 볼까요? 공수처 설치하는 거.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쭉 보면은 뭐 찬성이 뭐 81%, 뭐 그다음에 뭐 76%, 예? 그다음에 뭐 83%, 뭐 이런 식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지금 그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법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경원은 뭐라 그러죠? 예. 이 공수처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대한민국 게시타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나. 예? 공수처는 독재 정치의 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권 비판을 하면 바로 재갈을 물려버리는 문재인 정부다. 아니, 자기가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지금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뭐 공포 정치의 시작이다. 도대체 이 지금이 어느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그 공수처를 만들면 그 수사 대상에는 뭐 장관, 뭐 검사, 판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더 많아요. 예? 자기네들보다 이쪽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면 반대를 할까요? 예. 그 법상으로 보면은 공수처의 조사 대상이 될 사람들은 예?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왜 이거를 자기네들이 탄압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자기네 재발절해서 그러는 거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놨으면 옛날에.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토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신뢰도, 예? 그동안 얼마나 그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쌓아놨느냐 그거잖아요. 예? 자, 이건 말이죠. 국회 선진화법은 아시다시피 2012년에 2012년에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뭐 어이가 없어도 이거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자기네들이 그 안에 국회 안에서 뭐 농성하면서 다 그 뭐 의원실 뭐 감금하고 뭐 거기 회의실을 뭐 막아놓고 이러면서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아니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도 진짜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야 정말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2016년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 테러 방지법 그거 막으려고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예? 그때 192시간인가 그렇게 했어요. 예? 만 8일이 넘도록. 그때 그 이정걸 의원은 12시간 넘게 했고 이 민주당은 이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자. 예? 우리가 국회의 품격을 지키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자한당은 그냥 그런 거 뭐 자기네 힘들어서 모르겠고 예? 그냥 스크럼 짜서 막자. 예? 밤새고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힘을 이렇게 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예? 야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한테 그런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았습니까? 예. 헌법을 수호하자고요. 예. 이승만이 발제 개헌하고 4.4 오입하고 헌법을 그렇게 유린을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군대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거는 뭐 헌법이 뭐고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날강도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군의 힘으로 예? 나라를 그냥 정권을 그냥 그대로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이제 와서 뭐 헌법을 수호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합시다.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까지 자한당 사람 그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이 대한민국의 역사 순간마다 우리나라 자국민한테 총질한 사람이 어느 정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선거 때마다 북한에게 몰래 그 총살하려고 돈 보낸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예?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 사람들 동의 없이 몰래 가서 푼돈에 그냥 일본하고 합의해 준 정권이 어느 정권이에요? 얼마 전에 유치원 사학비리 이런 거를 다 옹호하고
어느 정당이에요?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5.18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누가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WTO 그거 결과 나왔잖아요. 그죠? 후쿠시마 방산 그 수산물을 국민에게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정권이 누굽니까? 참 어이가 없고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너무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던 그 설득의 3요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안 맞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나경원 그리고 자한당 사람들 이들의 연설은 전혀 배심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직접민주주의 법정에서 이 인간들은 유죄입니다.